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통증이 생겼을 때 그쪽으로 전이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전이 되는 부위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조금씩 달라. 팔이라든지 다리에 가 올 수가 있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좀 이렇게 뭔가 느낌이 달라. 그러면은 이거는 암 환자라면 지체 없이 병원 교수님한테 가서 말씀드려요. 좀 위험한 사인이니까. 이 PD, 암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 바로 전이야, 전이. 암 환자분들은 다 알고 있거든. 원발 병소에서 암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사람이 죽지는 않아. 근데 이 녀석이 멀리 여행을 떠나가는 순간 이제 암 치료는 어려워지고 결국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거든. 환자분들은 그걸 다 알고 있어. 주위에 있는 암 환자들을 보면 전부 다 전이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이제 뭐 본인이 1기나 2기인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기수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프면 설마 복부 쪽으로 암이 전이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때로는 갑자기 머리가 좀 아파. 누구나 머리는 아플 수 있는데 유독 암 환자 분들은 갑자기 머리가 아프면 그때부터 막 긴장을 해. 이쪽으로 전이된 거 아닌가? 뭐 허리가 아파. 그러면은 유방에 있던 암이 척추 쪽으로 전이된 게 아닌가?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 준비한 게 뭐냐면은 전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거야.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통증이 생겼을 때 그쪽으로 전이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전이가 되고 전이된 지역에서 암이 좀 커가면은 통증은 당연히 발현이 돼. 그 어디가 됐든지 간에. 통증 이외에도 뭐 예를 들면 유방했던 암이 뭐 폐로 간다라든지 혹은 간으로 간다라든지 혹은 뼈로 간다라든지 이렇게 전이되는 부위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조금씩 달라.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어떤 건지를 좀 미리 알아두면 본인이 어떤 암이 있을 때 미리 사전에 전이된 거를 발견할 수도 있잖아. 대학 교수님이 CT 찍었을 때 발견되는 것보다 본인이 스스로 먼저 확인을 해서 사전에 파악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증상들을 미리 파악해 놓고, 만약에 그러한 증상이 지속적으로 발현이 된다 그러면은 우린 조금 더 신속하게 이런 전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좀 알아보자고.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뼈전이, 그리고 두 번째 뇌전이, 세 번째 간전이, 그리고 네 번째 폐전이, 다섯 번째 림프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막전이가 됐을 때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 첫 번째 뼈전이야. 뼈전이는 뭐 크게 봤을 때 한 3개에서 4가지 정도만 알아두면 돼. 첫 번째는 당연히 통증이 통증. 통증은 어디에 전이 돼도 다 나타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다 알고 있어. 뼈 쪽으로 전이가 많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골절이 생길 수 있어, 골절. 그래서 몇몇 분들이 본인이 뼈전이 됐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골절이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쪽에 전이 됐구나라는 걸 아시는 분들도 간혹 계셔. 그래서 골절이 생길 수도 있고 좀 심한 경우겠지. 세 번째는 단순히 통증이나 골절 이외에 때때로는 신경학적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 그리고 네 번째는 뼈전이가 좀 많이 진행된 환자들인데 혈액학적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자고. 이 환자 CT는 우리 병원 환자 CT야. 유방암이었고 뼈 쪽으로 좀 광범위하게 전이가 된 환자였어. 보다시피 암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지. 골반뼈에도 동그랗게 보이고 여기서 보이는 약간 좀 까맣게 나오는 동그란 이 점들이 전부 다 이제 암세포인 거야. 이 환자분은 주소증이 뭐였냐면은 통증이었어. 특히 이제 골반 쪽에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 저녁에 통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셨어. 통증이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뼈전이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되면 이제 통증은 반드시 동반될 수밖에 없어. 이 환자는 당연히 통증도 있었겠지. 여기 보면은 척추뼈에 암이 전이가 되어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신경을 좀 누르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야. 암세포가 신경을 누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쪽으로 내려오는 이 신경 분지가 관장하는 지역에 신경학적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 예를 들면은 목 쪽에 척추에 이제 전이가 돼서 이게 만약에 신경을 누른다 그러면 이제 팔이라든지 다리에 마비가 올 수가 있어. 혹은 막 저림 증상이 올 수도 있고 평상시와 다르게 약간 좀 손동작이나 발동작이 좀 이상하게 올 수도 있고, 그 요추 쪽으로 암세포가 뭐 많이 전이가 돼가지고 신경을 좀 누른다 그럼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뭐 보행장애라든지 밑에 쪽으로 내려오는 막 저림 증상 이런 거 너무 당연하고 대변이나 소변의 장애가 오기도 해. 심지어는 그래서 이러한 신경학적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다. 단순 통증 이외에. 그래서 내가 한쪽으로 계속 막 저리고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한 번쯤 떠올려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골절인데 이게 척추 몸이고 여기도 척추 몸통이야. 근데 여기에 척추 몸통은 어떻게 됐어? 이 찌부러진 거야.
척추의 암세포가 전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척추뼈에 있는 그 뼈들이지, 즉 칼슘인데 이 칼슘들이 전부 다 척추에서부터 송송송 빠져나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암세포들이 그 척추뼈에 있는 칼슘들을 막 갉아먹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돼서 구멍이 나겠고, 그러면은 골 밀도가 떨어지겠지. 근데 척추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힘이 있단 말이야. 이것을 버티지를 못해서 어딘가에 부딪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저앉는 거야.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이걸 압박골절이라고 하고, 이 암 환자는 이제 압박골절이 온 상태이고 압박골절이 와서 신경을 살짝 누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옆에 있는 이 사진은 이제 골반에 이제 암세포가 전이가 되어서 골반뼈를 아예 그냥 파먹은 걸 하나씩 샘플로 갖고 왔는데, 암이 뼈 쪽으로 진행이 많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압박골절뿐만 아니라 뼈에 구멍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극심한 통증이 발현되고 일상생활 자체가 뭐 불가능하게 되겠지. 왜 그러면 뼈에 전이가 되면은 이렇게 통증이 오냐? 물론 다 통증이 오는데 유난히 뼈에 전이가 되면은 통증이 굉장히 심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전부 다 신경이야, 신경. 그래서 이 암세포가 여기 있는 신경들을 건드리기가 쉽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한 거야.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어떤 거냐면은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갖고 온 건데, 암세포가 뼈로 전이가 되면 여기 우측에 있는 이 이미지처럼 궁이 뽕뽕 뚫려. 골 안에 있던 칼슘들은 전부 다 바깥쪽으로 유실돼 버려. 마침 그때 우리가 혈액 검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혈중 칼슘 농도가 상식적으로 올라가겠어, 떨어지겠어? 올라가겠지. 그거를 고칼슘 혈증이라 그래. 우리 병원 환자 샘플 하나 갖고 왔는데,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칼슘 수치가 14.1이 나왔어.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야. 그래서 칼슘 수치는 적어도 10.5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분은 이 혈중 칼슘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적인 이제 수액 치료를 받아왔고, 이게 암뼈에 있는 암세포가 죽지 않고서는 어떻게 될까? 칼슘 수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종합하면은 암이 뼈에 전이 되면 어떻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통증이 있고, 두 번째, 단순한 통증뿐만 아니라 이상 감각, 막 저린다라든지 혹은 동작이 내 마음대로 좀 안 된다라든지 이런 증상이 척추에 어디에 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골절이 있을 수 있고, 네 번째, 그래서 뼈에 광범위하게 전이 되면 뼈에 있던 칼슘들이 빠져나오니까 어떻게 돼? 혈중 칼슘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 고칼슘 혈증이라고 할 수 있고, 혈액 검사하면 다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어. 두 번째, 뇌전이. 그게 환자분들이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게 뇌전이인데, 뼈전이도 두렵고 간전이도 무섭고 폐전이도 무섭지만 뇌전이를 사실 제일 두려워하긴 해. 뭐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암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전이되는 장기가 바로 뇌이고, 또로 암세포가 뇌로 전이되면은 죽이기가 좀 쉽지 않단 말이야. 항암제는 뇌로 통과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잘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항암제의 효과가 굉장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뇌전이가 되면은 많은 환우분들이 좀 절망을 하시는데, 그럼 뇌전이가 됐을 때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냐? 샘플 하나 갖고 왔어. 이것도 우리 병원 환자 샘플인데, 보다시피 대략 뭐 한 1cm 전후로 되는 이 암세포들이 동글동글하게 보이지? 마치 눈꽃송이처럼 이제 이 뇌 전방적으로 이렇게 쭉 퍼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오면은 증상이 나타나지가 않아. 너무나 조그맣기 때문에. 비록 개수는 많아도 환자는 뭐 두통도 크지도 않고 뭐 신경학적 증상도 없고 그냥 똑같단 말이야. 그러다가 찍었는데 이렇게 퍼져 있는 걸 확인한 케이스였어. 그래서 뇌전이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야. 근데 반면에 요 환자 봐봐. 요 환자는 어때? 매스가 상당히 크잖아. 이렇게 되면은 이 종양이 뇌의 어느 부위에 생겼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 가장 대표적인 건 여러분 다 아시는 거겠지만 어떤 거겠어? 통증이겠지.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근데 이 두통이 막 여기저기 이렇게 막 아프신 분도 있는데 한 곳으로만 또 지속적으로 무언가 좀 불편한 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정말 가볍게 지나치지 말고 혹여나 내 머리 쪽에 전이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은 떠올려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 두 번째는 이 사람 보면은 이거 또 다른 예인데, 이제 암이 뇌로 전이가 됐어. 보다시피 이게 암이란 말이야. 근데 옆에 이게 어떻게 돼 있어? 까만색 뭐가 있지?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물이야, 물. 그래서 뇌로 전이된 암세포가 좀 사이즈가 좀 크거나 그러면 또 종양의 좀 특성에 따라서 이쪽에 뇌에 부종이 좀 생기기도 해. 이게 이 압력, 물의 압력으로 이렇게 약간 좀 밀린 게 보이지.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상이 생겨. 뭐 통증은 너무 당연하고, 이런 경우에는 막 항암도 안 했는데 막 메스꺼워가지고 막 구토하고 싶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뇌전이가 됐을 때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위치에 따라서는, 사이즈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요거 하나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뇌전이 되신 분들 보통 의사 선생님이 그런 거 간혹가다 물어봐. 두통이 있나요? 혹시 뭐 시야에 좀 뭐 이상이 있나?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거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게 시신경이에요, 시신경.
요렇게 신경이 이제 분포되어 있는데 만약에 종양이 이 신경을 갖다가 좀 눌렀다. 하필이면 그쪽에 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각의 변화가 올 수가 있어. 그래서 다른 뭐 두통 이런 것에 비해서 만약에 내가 암 환자인데 시야의 변화가 왔다. 시각의 변화가 왔다. 이거는 너무 위험한 사인이야. 너무나 위험한 사인. 보통 호소하는 게 이제 상이 우리는 딱 보면 딱 정확하게 상이 맺히잖아. 근데 상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 또는 상이 좀 찌그러지기도 하고 한쪽이 좀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시각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좀 이렇게 뭔가 느낌이 달라. 그러면은 이거는 암 환자라면은 지체 없이 병원 교수님한테 가서 말씀드려야 돼. 좀 위험한 사인이니까. 두통보다도 뇌전이가 됐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보여주는 사인이니까. 그거 이외에도 뇌전이가 오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격의 변화가 오기도 해. 또는 말이 이상하게 평상시와 다르게 말이 조금 이제 어눌해지는 느낌이 있지. 그런 증상이 오기도 하고 뭐 기억력이 조금 얘랑 다르게 옛날이랑 다르게 갑자기 불과 몇 달 사이에 기억력이 이상하게 좀 떨어진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일어났을 때 뇌전이를 의심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아. 당연히 이제 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막 메스 걷고 구토 나와. 근데 항암도 안 했는데 이것도 약간 위험한 사인이니까 말씀드려야 돼. 뇌전이를 의심해야 돼. 요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간전이 여러 장기에서 다 간전이가 될 수 있는데 뭐 대장암 환자 보통 간전이 됐다가 폐전이 됐다 이렇게 가잖아. 뭐 유방암 환자도 간전이 많이 되고 또 이제 자궁 쪽 뭐 난소암이라든지 이쪽 암도 간전이가 많이 되고 그러는데 간전이가 됐을 때 어떠냐면 대부분 증상이 초기에는 거의 안 나타나. 뭐 모든 전이가 다 그러겠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무증상이고 내가 샘플 하나 좀 갖고 왔어. 이 환자는 우리 병원 환자이고 난소암인데 간전이가 되신 분이야. 난소암일 때 간전이가 되면 약간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간의 내부가 아니라 표면적으로 좀 전이 되는 양상을 보여. 그래서 이렇게 이분 보면은 어때? 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간 껍데기하고 이 사이에 이제 암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환자가 원래 간 수치가 높진 않았었어. 이렇게 간전이가 되고 나서 어떻게 되냐? 보다시피 간 수치가 이렇게 올랐어. 물론 이제 마일드하게 너무 심하게 오르진 않았는데 간 수치가 오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물론 이제 간 수치라는 게 약물에 의해서도 오를 수 있지만 간에 암세포가 좀 많이 침범해서 간세포를 많이 파괴시키면은 어쩔 수 있다? 간 수치가 오를 수 있다. 이 정도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뜬금없이 간 수치 올랐어.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잘못 먹었나? 이렇게 대부분은 생각하고 넘겨버리기 십상인데 만약에 내가 기수가 한 3기 정도 된 것 같아. 그런 상황이면은 간 수치가 좀 갑자기 의미 있게 계속 올라서 간다. 그러면은 간전이도 한 번 정도는 의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간전이가 좀 광범위하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고, 근데 뭘 보여주려고 그런 거였냐면은 광범위하게 되면서 여기 보면은 이게 간의 표면이야. 이렇게 간이고 하얀색이 여기 있는 게 간을 싸고 있는 막인데 그 사이에 뭐 까만색 이게 있지. 이게 뭐냐면 물이야, 물, 복수. 그래서 간전이가 되면은 복수가 좀 생길 수 있어. 이 사람은 복수가 이렇게 심하진 않아. 요 정도는 몇 cc 되겠어? 얼마 안 되잖아. 그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고 싶어서 이미지 하나 떼온 거고, 요걸 한번 볼게. 이게 간이야. 요게 간. 봐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간이 이렇게 됐어. 굉장히 쪼그라들었지. 울퉁불퉁하잖아, 간이. 이 사람은 간이 매끈매끈하잖아. 그치? 이 사람은 간이 울퉁불퉁하지. 이 사람은 간 경화가 있으면서 간암이 있는 환자야. 이렇게 되면은 간 기능이 극도로 떨어지거든. 이제 암보다도 무서운 게 간 경화잖아. 뭐 B형 간염이라든지 뭐 이러신 분들이 그럼 간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지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간 세포들이 아예 제 기능을 아예 못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이지? 요 색깔. 요거 이게 뭐라 그랬어 아까? 물이야 물. 복수가 어마어마하게 차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전이가 돼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복수가 올 수 있다. 이분은 내가 뭘 갖고 온 거냐면은 암이 지금 여기에 간에 여기 전이가 됐고 또 이 센터 쪽에도 전이가 됐어. 근데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은 요 까만색 라인이야. 이게 뭐냐면은 담관이야, 담관. 담관은 간에 있는 하수도라고 생각하면 돼, 하수도. 간 여기저기에 하수도들이 다 이렇게 있어. 하수도가 뭐야?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오물을 흘려서 보내는 거잖아. 근데 암이 하필이면은 이 담관, 그 하수도를 막아버린 거야, 지금. 보이지? 그래서 하수도가 어떻게 돼? 이렇게 푹 풀어진 거야. 막히니까 어떻게 됐어? 관이 부풀겠지. 부풀 거야.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분은 담관이 암세포의 간전이에 의해서 담관이 막힌 걸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보면 이게 간이야. 이게 담관이야, 담관 이렇게. 그래서 간세포들은 자기가 쓰고 막 이용하고 이제 남은 노폐물들을 이 담관을 통해 가지고 이 장으로 배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하수구가 담관이 막혀버리니까 이 노폐물들이 어떻게 되겠어? 못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관이 막 이렇게 부풀어졌다가 결국엔 어떻게 일로 넘쳐버려 간 쪽으로.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거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황달이 생겨 황달. 황달이 왜 왔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지? 폐전이 역시나 폐전이도 어때? 전이가 처음 됐을 때는 초기일 때는 안타깝게도 증상이 좀 별로 없어. CT를 정기적으로 찍는 게 폐전이를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고 볼게. 이분은 보다시피 어때? 대략 이것도 한 뭐 1cm 달랑말랑 한 것들이 여기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좌측배도 약간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역시나 증상은 전혀 없어. 기침도 없고 뭐 가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뭐 가슴 흉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분인데 보다시피 어때? 이 폐CT상 이 폐에 이렇게 암이 굉장히 크게 좀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지. 흉수도 좀 찼고. 그래서 이분은 이 당시에 이 폐CT 찍었을 때 증상이 어땠냐면은 호흡곤란이 좀 있었어. 하루가 다르게 호흡의 곤란함을 본인이 느꼈었어. 평소에 이 정도 걸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1시간 동안 운동했더니 이제 숨이 차는 거야. 근데 그게 일주일 지남에 따라 정도가 너무나 빠르게 이제 심해지는 거였지. 그래서 그랬던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먹어서 이제 호흡곤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분은 또 다른 예인데 이제 폐에 전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여기 노란색 화살표 보이지? 그리고 여기 핑크색 꽃 모양 표시인가? 요거 이제 암이야. 폐로 전이된 암이고, 요거 알파벳 2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뭐냐면은 물이야 물. 그래서 폐에 또 암이 전이가 되면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뭐냐면은 물이 생겨. 이거를 흉수라고 하는데 좀 호흡이 어려워져. 그래서 폐에 전이가 되면은 가장 큰 거는 이제 호흡곤란이 오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암세포들이 여러 가지 분비물들을 많이 만들어내거든. 그로 인해서 막 기침 같은 게 많이 막 생겨. 그리고 더 진행이 되면은 이제 물이 찬다. 흉수가 생긴다. 그럼 호흡곤란이 더 심해지고. 그래서 환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천자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물을 바깥쪽으로 빼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야. 림프전이. 림프전이는 비교적 이제 진행이 많이 되시지 않은 분들도 림프전이는 많이 경험하시는데 이게 림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해부학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 림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보면은 이 선 하나하나를 뭐라 그러냐면 림프관이라 그래. 림프관도 온몸에 이렇게 관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선 하나하나가 림프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동그란 게 이게 뭐냐. 림프관 사이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림프절이라는 게 있어. 림프절. 그래서 관과 관 사이에 이런 방 하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 림프절이 어디에 많이 있냐? 어디에 있어? 딱 봐도 여기 보이지? 서해부라고 해. 가랑이 사이에 많고 또 어디에 많냐? 여기 유방암 환자는 다 알지? 겨드랑이 이쪽에 많어. 세 번째 또 어디가 많냐? 목이야 목. 저기에 정말 굉장히 많아 이쪽에. 그리고 몸 안쪽에 가장 깊숙이 장이 있는 곳에 여기에도 림프절이 있어.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림프 전이가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시는데 예를 들면 유방암 환자는 어디로 전이 되겠어? 가랑이 쪽으로 가겠어? 아니겠지. 어디로 가? 겨드랑이 쪽으로 먼저 가겠지. 뭐 난소암이나 뭐 직장암 환자야. 그럼 어디로 전이가 되겠어? 요 가랑이 쪽으로 전이가 되겠지. 이제 만약에 두경부암이야, 뭐 설암이라든지 뭐 후두암이라든지 막 이런 쪽의 암이야. 그럼 어디로 전이가 많이 되겠어? 목 쪽으로 전이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목이나 겨드랑이나 이 가랑이 쪽은 전이가 되면 촉지가 되는 경우가 좀 많어. 물론 다 촉지되는 건 아니지만 암세포가 조금 자랐을 때. 특히 두경부암 환자분들은 이쪽으로 전이가 좀 쉽게 많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 만져도 지고 거울 보면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온 경우도 있거든. 전부 다 림프전이야, 림프전이.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커져 있으면 림프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안쪽에, 복부 안쪽에 전이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 이건 알 수가 있겠어? 전혀 모르지. 피부 밑에 근육이 있고 근육 밑에 지방이 있고 그 안에 쭉 깊숙이 림프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촉지건 뭐건 알 수가 없어. 증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림프절에 전이가 됐을 때는 크게 증상이 없거든. 그래도 이런 쪽에는 좀 만져질 수 있으니까 환우분들 이런 암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번씩은 이렇게 유심히 만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 보다시피 이분은 샘플 하나 갖고 온 건데 이분은 이제 두경부암으로 이 목 쪽에 림프절에 전이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어. 당연히 촉지되겠지 이렇게 보면. 이분은 어디냐면 이제 서해부 쪽에 서해부 흔히 얘기하는 가랑이 쪽에 전이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마지막 복막전이. 이해하기 쉽게끔 내가 CT 사진하고 이미지 하나 좀 갖고 왔는데 이거 보면서 좀 설명을 해볼게. 이게 장이야 장. 가로로 단면을 잘랐으니까 장은 꼬불꼬불 있으니까. 그래서 장이 이렇게 보이는데 암이 뭐냐면은 요것들이 다 암이야. 약간 좀 이렇게 황토색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화살표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다 암이야.
이제 복막에 이 암들이 그득하게 차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보니까 어때? 암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 장을 약간 좀 누르는 듯한 느낌을 좀 받지. 만약에 이 암세포가 훨씬 더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폐색이 되겠지. 그럼 여기에는 뭐가 지나가? 대변이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그 공간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대변이 지나가지 못해. 장 폐색이 됐다고 얘기해. 보다시피 복막에서 이 암세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바깥에서 눌러서 이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폐색이 되기도 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소화가 안 되겠지. 밥을 먹고 싶겠어? 입맛이 뚝 떨어지지. 먹으면 어떻게 돼? 막혔는데 먹으려고 하니까 아니 쌓임이 안 되잖아. 난 통과도 못 시키는데 그래서 어떻게 내보내려고 하지. 막 구역감이 많이 생기겠지. 이게 또 진행이 되면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복막에 암세포가 이제 집을 짓고 살게 되면은 복수가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보다시피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간은 생각보다 멀쩡해 보이는데 병변 부위는 크게 안 보이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게 전부 다 물이야 물. 광범위하게 복수가 찬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미지로는 이런 형태로 물이 이렇게 그득 찰 수가 있는 거야. 복통과 함께 약간 좀 이렇게 잠잘 때 이렇게 똑바로 눕는 게 약간 평상시와 다르게 불편하다라는 걸 살짝 호소를 하시거든. 그래서 복막 전이가 되면 소화 불량과 함께 어떻게 된다? 통증이 당연히 생기고 때때로는 이제 메스껍기도 하고 진행이 많이 되면은 장 폐색이나 복수가 올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 PD 오늘 각 장기별로 암세포가 전이가 됐을 때 어떠한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뭐 연기나 일기, 비교적 초기의 암 환우분들은 굳이 이럴 쓸데없는 걱정까지는 할 필요는 없거든. 왜냐하면 갑자기 뭐 연기나 일기 환자가 하루아침에 전이가 돼서 사기가 될 확률은 극도로 낮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 기수가 조금 진행되신 분이라면은 오늘 했던 내용 꼭 숙지하셔서 어떤 전이가 되었을 때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